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딜라이트 최재욱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제가 이 발표를 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고요. 특히 이제 컴업 관련 행사로 저희가 이제 부대 행사로 이런 이제 발표를 하게 돼서 더욱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좀 낚시성 제목이기도 한데 솔직히 이렇게 웃으면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게 요즘 상황이 좀 많이 안 좋은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스타트업 투자 혹한기 투자 계약 및 M&A에 대해서 제가 한 25분 정도 시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이제 경력을 가지고 있고요. 주로 이제 제가 좀 재밌는 경력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제가 다녔을 땐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라는 곳에서 제가 공공기관에서 한 10년 정도 근무를 하고 그때 이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창업자분들이랑 많은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고 그 창업자분들의 그 입장에서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2020년에 법무법인 딜라이트에서 와가지고 주로 이제 스타트업 쪽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그러니까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그 농식품 쪽 담당을 해서 농업이나라든지 식품 쪽 관련한 업무를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공기관 출신이어서 각종 공공기관 관련 업무 또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발표 내용은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이게 불과 며칠 전 이게 어젠가 그저께인데 이렇게 좀 약간 자극적으로 축제 끝났다 돈출 많은 스타트업 투자금 반토막 이런 기사들 있고 여러분들 요즘 투자 혹한기라고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은 관련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뜨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겪는 현장의 목소리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만 요건 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요건 잠시 뒤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게 좀 상황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의 이제 통계인데 작년 9월 대비로 올해 9월에 40%가 감소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8월에서 9월 그러니까 불과 한 달 사이에 55% 급감. 그러니까 앞에 보시면은 1년 기준으로 했을 때도 40% 감소했고 한 달 사이에 55% 급감됐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투자가 갑자기 이제 투자 시장이 얼어붙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가장 큰 이유는 금리가 많이 올라서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게 모태펀드라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그 펀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펀드 오브 펀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펀드의 펀드다.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펀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런 이제 모태펀드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돈을 집어넣는 사람 출자자라고 하고 영어로는 LP라고 얘기를 하죠. LP 같은 분들은 이제 모태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 기관이라든지 이쪽 사이드인데 민간 사이드에서도 요 투자 조합을 만들 때 출자를 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금리가 낮았잖아요. 그래서 돈을 어디다 맡길 때가 사실은 크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런 데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투자 쪽에다가 하면은 어느 정도의 수익을 보장해 줄 수 있었기 때문에 금리가 낮은 시대에는 요런 이제 출자가 많이 이루어지는데 이제는 여러분들 금리가 많이 올랐죠. 저도 대출 금리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예금 금리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굳이 이제 이렇게 위험적으로 제가 뒤에 투자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텐데 투자를 하는 게 맞느냐라는 이제 그런 얘기들 의사 결정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약간 요즘 투자가 조금 혹한기에 접어들었다. 요거 이제 아무래도 글로벌 경기 침체라든지 그에 따른 금리 상승의 여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요거 하나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정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모태펀드 예산을 일단 지금 예산철이긴 한데
예산을 많이 깎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예산이 이제 깎이면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돈이 안 들어오는 거 아니야? 좀 어려운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 그래서 이제 출자자들이 LP들이 돈을 좀 내기를 좀 주저하고 있고 그래서 펀드 결성하기가 좀 어려워졌다. 예, 그런 요즘에 돌아가는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게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이제 투자 계약하면은 맨날 이제 좀 한번 재미삼아 보시라고 올려놓는 사진이라고 뭐 애니메이션의 한 장면이죠. 막 저도 좋아하는 미야자키 하야 감독의 키키인데 항상 이렇게 저도 보면은 투자를 하면은 수익은 잘 안 나고 맨날 손실만 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투자가 뭐냐라는 거에 대한 이제 의문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과연 이제 투자가 어떤 것이냐, 과연 뭐가 투자냐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투자란 무엇인가라고 이제 하는데 뭐 암호화폐 이제 투자하실 때도 나는 암호화폐에 투자한다, 뭐 비트코인 아니면 이더리움 그런 데 투자한다고도 말씀을 하시잖아요. 나는 부동산에다 투자한다. 뭐 요즘 부동산 경기도 떨어졌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전통의 이 투자처가 부동산이었잖아요. 나는 주식에 투자한다. 물론 주식도 요즘에 좀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심지어는 이제 뭐 여기 보시면 이제 정부 기관인데 나는 당신의 꿈에 투자합니다. 사람에 투자한다. 그런 식으로 이제 투자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뭐 많은 이제 얘기들이 있는데 이게 판례입니다. 투자 약정에 대한 판례인데 여기 보시면 빨간 줄로 이렇게 제가 표시를 했는데 수익 발생의 불확실성 및 원금의 보장 여부가 이제 투자 계약과 다른 계약의 이제 본질적인 차이인데 투자 계약은 이제 수익 발생이 불확실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가장 많이 얘기가 되는 게 이제 사람들한테 돈을 구워줬는데 이제 야 이게 투자냐? 이건 구워준 돈이냐? 대여금이냐? 뭐 그런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이제 야 이거는 투자야. 그럼 투자 같은 경우는 수익 발생이 불확실성하고 따라서 이제 원금을 보장 안 해줘도 된다는 뭐 그런 측면이 있고요. 대여금 같은 경우는 당연히 돈을 다 갚아줘야 된다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투자라고 일반적으로 말하는 투자는 수익 발생이 불확실하고 원금이 보장이 되지 않는 거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 계약을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투자 지금 세션에서 말하는 투자는 주식 비슷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기 편하게 말씀드리는데 꼭 주식이 아닙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주식 또는 상환전환 우선주 아니면은 전환 우선주 등 이제 그런 걸 종류 주식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또 매자닌이라고도 합니다. 아니면 CB라든지 뭐 전환사채 뭐 그런 거를 다 통틀어서 하는데 이러한 주식 유사한 것을 가지고 오고 거기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 게 투자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 계약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투자의 당사자가 항상 그 투자 계약을 하다 보면은 투자의 당사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좀 어떻게 이제 어떨 때는 이게 너무 장황한 설명 아니냐라고 드리는데 이게 이제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드리냐 하면은 이게 바로 이제 투자 계약의 본질적인 문제가 여기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투자 계약의 당사자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제 여기 주주하고 사실상 주식회사라는 게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제 개인 회사 같은 경우는 자기 돈 마음대로 쓰고 뭐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한번 문제가 되고 나면은 그냥 그 사람이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것뿐만 아니라 자본 조달을 하기 어려운 점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회사 제도를 굉장히 이제 근대화 시켰는데 거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주식회사 소유하고 경영을 분리된 겁니다. 소유는 뭐냐면은 주식을 가지고 있는 자는 이제 소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주주 분들이 되겠죠. 그리고 경영은 이사들이 합니다. 그래서 이사들이 쭉 있어가지고 이사회 총합인 이사회
회에서 결정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집행을 하는 거는 대표 기관인 대표이사가 하고 이렇게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이제 투자의 당사자는 기본적으로 스타트업하고 투자자가 됩니다. 예. 뒤로 잠깐 보시면은 예. 스타트업하고 투자자가 투자의 당사자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제가 투자 계약이 주식 비슷한 것을 산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스타트업이 스피드업 하기 위해서 물적 인적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주식을 발행을 해서 투자자 뭐 VC라든지 PE 뭐 엔젤 투자자, 개인 투자 조합, 뭐 CVC도 여기 마찬가지겠죠. 이런 데다가 이제 주식을 이제 적당한 가격에다 합의된 가격에다 넘기는 거죠. 예.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투자의 당사자는 스타트업하고 투자자인데 문제는 이게 이제 항상 투자 계약에 당사자도 또 들어오는 게 이해관계인입니다. 이해관계인은 이제 대부분 이제 파운더라든지 대주주가 이해관계인이 되는데요. 스타트업에 이해관계인이 들어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기 설명드렸다시피 창업자, 대주주, 핵심 멤버, 뭐 주요한 CTO 같은 나 이 사람 아니면은 내가 투자 안 한다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이해관계인으로 보면 되는데요. 죄송합니다. 네,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 이유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많은 VC들 만나면 하는 얘기가 심사영님 뭘 보고 투자하세요? 그러면 대부분의 말씀이 뭐 여러 가지 것도 있지만 사업 아이템도 좋다, 뭐도 좋다 하지만 나는 자기 CEO 아니면 파운더 사람을 보고 투자한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관계인들을 투자의 당사자로 끌어들여 가지고 그 사람들에 대한 의무를 이렇게 규정을 하게 되는 게 투자 계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저한테 이제 투자 계약 검토가 들어왔는데 굉장히 좋은 투자자셨어요. 그래서 이해관계인을 그 투자 계약에다가 안 집어넣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투자자분들한테는 이 이해관계인 조항을 왜 안 집어넣으셨냐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당연히 신주 인수 계약이라는 게 회사하고 나와의 계약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해관계인이라는 개념을 잘 모르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걸 좀 보충해 달라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가지고 투자 계약을 진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해관계인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예, 연대보증인 같이 뭐 그런 식으로 될 수 있고 심지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연대보증인으로 표기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투자계약 볼 때마다 가장 먼저 보는 게 이해관계인 관련 조항입니다. 이해관계인이 어떤 보통 권리보다는 의무죠. 어떤 의무를 가지게 되느냐에 대한 측면에서 제일 먼저 보게 되는 게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신주 인수계약, 투자계약서의 구조를 이렇게 보시면은 첫 번째 내용은 회사와 투자자 간의 권리 의무. 그러니까 회사 아까 전형적인 거죠. 이해관계인이 들어가지 않은 회사와 투자자 간의 권리 의무 규정입니다. 그래서 신주의 발행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선행 조건, 진술과 보증. 여기 근데 진술과 보장 같은 경우는 이해관계인도 이제 진술과 보장에 집어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구조는 회사와 이해관계인 그리고 투자자 간의 권리 의무를 규정하는 건데요. 여기는 주식의 처분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을 수가 있고 태그올롱, 드래골롱, 우선 매수권 조항 뭐 이런 게 들어갑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주식 처분 제한을 왜 거냐 하면은 대주주 같은 경우에 자기가 투자를 받았는데 그 다음날 주식을 홀랑 다른 사람한테 넘겨요. 그러면은 이 투자한 사람은 대표를 보고 투자했는데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그러니까 마음대로 처분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조항이고요. 뭐 주식 매수 청구권이라든지 뭐 요거는 이제 뒤에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기타 조항으로 이제 비밀 유지 조항, 비용 부담에 관련된 조항, 뭐 준거법 관련 조항, 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차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주 인수에 관한 사항, 종류주식, 우선주. 만약에 이제 보통주 계약이 아닌 종류주식의 계약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 다음에 거래 완결 후 회사 경영에 관한 사항이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게
뒤에 보시면은 이제 뭐 투자금 용도 및 제한 같은 게 있고요. 14조 같은 경영상에 대한 동의 협의권, 이게 굉장히 요즘에 핫 이슈긴 합니다. 뒤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4장에서는 이제 지분 처분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투자자 같은 경우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게 하는데, 이해관계인 같은 경우는 주식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게 그렇게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계약 종료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특약상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계약 검토 시의 유의사항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는데, 특히 요즘 같은 투자 혹한기에는 이게 투자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스타트업 대표님들 경우 굉장히 이제 양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봐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드렸으니까 요거를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번에 그러니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해관계인 내용이 좀 중요하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해관계인은 실질적 당사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인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주식 매수 청구권이라는 게 있어요. 일정한 경우, 만약에 뭐 진술과 보장을 위반했을 경우,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 뭐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투자자가 인수한 주식을 그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너 이 주식 네가 다시 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주식 매수 청구권이거든요. 이런 경우에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이해관계인이 고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주식 매수 청구권의 당사자가 되면은 이해관계인은 이제 자기한테 잘못도 없는데 그냥 투자자가 가져갔던 주식을 떠안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연대 책임이라든지 위약벌, 요즘엔 진짜 많이 좋아졌는데, 예전에는 문제가 생기면은 무조건 이해관계인 연대 책임을 걸었습니다. 이런 게 좀 없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맨 아래 나왔는데, 이해관계인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지는 것으로 이제 계약서를 검토를 좀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시 조항을 했는데요. 이거 보시면은 막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게 이제 잘못돼 있는지 몰라요. 보시면은 이게 이제 주식 매수 청구권 아닙니다. 요거는 이제 손해배상 조항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해관계인의 진술 및 보장이 허위이거나 부족한 경우, 또는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이 본 계약에서 이행해야 될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그로 인하여 투자자가 입은 손해 모두 배상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이해관계인이 고의 중과실이 없어도, 그러니까 무과실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 이제 딱 보면은 잘 이게 떠오르지 않는데, 요걸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은 그 사항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이해관계인, 이렇게 바꿔줘야 됩니다. 아니면은 이해관계인에다가 가로를 치고 뭐 고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에 하남, 뭐 그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놓치기 쉬운데 한번 짚어 주셔야 된다, 그렇게 되고요. 그런데 이제 위약벌 조항입니다. 위약벌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한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무시무시하잖아요. 이게 뭐 위약벌로, 그러니까 위약벌 같은 경우는 되게 과도해서 문제가 될 수도 있어서 위약벌의 한도를 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만약에 투자금이 한 1억 정도 투자금 들어왔는데 위약벌이 3억이다, 그럼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요 동의권 관련해서 요즘 문제가 많습니다. 동의 사항이 뭐 이렇게 저희가 지금 한 15개, 16개 정도 집어넣었는데, 뭐 이거를 초기 투자 같은 경우는 이건 굉장히 줄이셔야 되고요. 아무래도 왜냐하면 동의를 안 받고 이러한 행동을 하면 나중에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요즘 올해인가요? 고등법원 판례가 나왔고, 그게 이제 대법원의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게 동의권 조항이 이게 무효인 조항이냐,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지금 판례가 정리돼야 될 부분이 있어서 약간 여기는 논의의 여지가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동의권 조항을 조금 적게 하는 게 좀 축소를 시키는 게 여러분들한테, 스타트업 대표님들한테는 유리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전환 가격의 조정, 리픽싱 조항이라고 하는데요. 예전에는 뭐 이런 거 거의 없었어요. 왜냐하면 밸류에이션이 쭉쭉쭉쭉 높아갔기 때문에 크게 문제 없었는데, 요즘에는 디밸류에이션 이슈도 있어가지고 이거를 이런 조항이 있었어 자체도 모르시는 이제 대표님도 계십니다. 뭐냐면은 이게 원래 투자한 금액보다 낮게 되면은
주식수를 좀 조정해주는 조항이 리픽싱 전환권 조정 조항이 입니다. 그런데 일단 요거에 대해서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요거는 그 뭐죠? 그 투자자의 손실 방지를 위한 그런 조항인데 이거에 대해서 조건이 막 들어갑니다. 일단 조건이 막 들어가는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이게 무슨 영업 실적에 따라서 리픽싱을 한다거나 그렇게 좀 과도하게 그런 조건이 들어가면 좀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런 리픽싱 조항이 있다는 걸 대표님들이 아셔야 됩니다. 예. 근데 모르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디밸류에이션 돼가지고 내가 전환권 조정했을 때는 원래 보통준 1대1로 하는데 아주 심한 경우에는 막 한 100주 예상했는데 200주 가져가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다는 점을 일단 알고 계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상환권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는데, 상환 전환 우선주 같은 경우는 상환권이 이제 3년 내지는 5년에서 이제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상환 의무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이제 스타트업 대표님께서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상환 전환 우선주에서 상환주에서 상환을 하기 위해서는 배당 가능 이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배당 가능 이익이 없는데도 상법상 배당 가능 이익이 없는데 상환권을 행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되는 게 뭐냐면은 특별 상환권이라는 조항을 집어넣습니다. 그래가지고 배당 가능 이익이 없는데 뭐 상환권을 한다. 물론 이게 무효의 조항이긴 하지만 아니면 다른 조건으로 상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경우가 이제 사실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유의 있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M&A 세션인데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M&A 세션은 조금 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M&A 세션은 뭐 투자 계약하고 기회를 같이 하기 때문에 조금 겹쳐지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요. 요거는 이제 매일경제에서 나온 이제 출처입니다. 이게 요 이제 헤드라인은 뭐였냐면은 투자 혹한기에 오히려 M&A는 증가하고 있다. 라는 기사의 제목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사례를 지금 제가 매일경제에서 출처를 해서 가지고 왔는데 이런 기간에 M&A가 많아지는 이유는 굉장히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회생 절차라든지 뭐 그런 데 들어가는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회생 절차에서는 적극적으로 M&A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M&A가 많아질 수도 있고 아까 투자에서 말씀드렸지만 밸류에이션이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매물이 굉장히 싸지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때 M&A를 이때 전략적으로 돈을 좀 쌓아두고 있는 회사라면 M&A를 해서 몸집을 불려나가자, 뭐 그런 전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A는 이제 영어로는 이제 Mergers and Acquisitions라고 하는데 앞이 이제 합병이고 뒤가 인수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상해서 맨날 인수합병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영어로는 Merge and Acquisition 그런 식으로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회사의 지배권 또는 경영권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형태의 거래를 다 M&A라고 합니다. 회사의 주식을 사올 수도 있고 뭐 합병을 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주식을 인수하는 거죠. 그냥 구주를 인수를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좋냐면은 절차가 굉장히 간이합니다. 합병 같은 경우는 주총 특별 결의라든지 채권자 보호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주식 인수는 그냥 주식을 그냥 가져오기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주식 인수의 경우에 이제 주식이 이제 골고루 나눠져 있는 경우에는 주식 인수의 방법을 쓸 수가 없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영업 양도도 이제 큰 의미에 있어서 M&A라고 보는데 일부 부분 양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그 인력까지 같이 가져오는데 이제 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이 요즘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A 할 때 실사를 합니다. 여러분들 뭐 물건을 살 때도 잘 알아보고 사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M&A 할 때 실사를 굉장히 꼼꼼하게 하는데요. 뭐 여러 가지 실사가 있습니다. 법률 실사도 있고 회계 실사. 회계 실사는 뭐 대부분 거친데 법률 실사의 경우에는 이제 소규모 M&A는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M&A 시에 법률 실사를 한 번 정도를 거치시는 게 좋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술과 보증 내용을 확인한다거나 선행 조건을 확인한다거나 그로 인해서 M&A 대금을 산정한다거나 뭐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저희가 실사를 하게 되고요. 저희가 이제 실사 보고서를 이런 형태로 예시를 들어 서문만 이렇게 보시면은 그러니까 굉장한 많은 내용을 저희가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짧은 기간에 인력 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도 컴팩트한 일정으로 수행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 굉장히 뭐 임원에 관한 내용, 뭐 근로에 관한 내용 이런 저희 항목대로 분류대로 저희가 요거 실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이 M&A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고려사항 이제 투자 혹한계에 있어서 고려사항 두 가지 말씀드리고 저 세션은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요즘 이제 많이 나오는 게 언아웃입니다. 뭐냐면은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합의가 일어나지가 않아요. 잘 M&A 할 때 특히 요즘 같은 경우. 그래서 어떤 조항을 넣느냐면은 야 나중에 내 남은 주식을 이만큼에 사줘. 내가 너 M&A가 됐는데 굉장히 내가 실적을 많이 내주면 나중에 이렇게 주식을 굉장히 비싼 가격에 사줘. 그런 형식의 이제 조항을 넣는 게 언아웃인데요. 그래서 일정 목표치를 넣습니다. 저희가 뭐 에비타라고 얘기한 세전 영업이익이라든지 뭐 이런 기타 수익 순이익을 넣는데 중요한 거는 언아웃에 대해서 목표치를 정확하게 규정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제가 봤을 때 일부 어떤 계약은 언아웃을 되게 둘이 뭉실하게 썼어요. 그러면은 분명히 나중에 가서 그게 계약상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게 있고요. 정부 인허가 같은 거, 뭐 고객수 막 있는데 이 고객수에 대해서도 뭐 이게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고객수를 진짜 실제로 산 사람이냐 아니면은 회원 가입을 한 사람이냐 뭐 이런 것까지도 좀 뭐죠? 명확하게 정리를 하셔야 된다. 임상 통과 같은 경우는 뭐 1상, 2상, 3상 뭐 그렇게 있는데 어디까지인지도 명확하게 만약에 최종 허가까지 나야 되는 거냐라는 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계약 해제 같은 경우도 이제 좀 고려를 해보셔야 되는데 원칙적으로 M&A 같은 경우는 이제 계약 해제는 M&A가 딜이 종료된 다음에는 계약 해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불리한 조항들을 좀 넣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계약서를 검토할 때 자신에게 불리한 해제 조항이 있는지를 여러분들 한번 검토를 해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광고를 좀 하면은 저희가 이제 투자계약서 가이드북을 스타트업 얼라이언스하고 저희 이제 변호사님들이랑 해가지고 집필해서 요 내용들의 많은 부분이 요 책에 있으니까 요거는 검색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PDF로도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받아 보시고 한번 투자 계약서라든지 그런 거 검토하실 때 참고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예, 다시 한번 이 컴업 행사와 더불어 저희 그 발표 이런 세미나를 진행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예, 마지막으로 이제 이 컴업 관련해서 저희 안희철 변호사님이 고생 많이 하셨고 요 이제 투자 계약 관련해서 이제 안희철 변호사님이 이제 말씀하고 싶은 내용이 많았는데 아쉽게 이제 안희철 변호사님은 일정이 있어서 못했다는 점 부가적으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